그 토요일에 보충을 남아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목요일에 5시까지 오시면 돼요. 어? 땡겨서 오시면 돼요. 아니면 뭐 토요일에 남으면 되지. 그냥 토요일 아침 9시에 할부로 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니네가 쌤한테 개별 질문하는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최소 2시간 이상 필요하다는 거지. 뭐 질문할 게 많지 않으면 1시간에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거니까 토요일 아침에 하실 분들은 하시고 뭐 9시 반이나 이때 와가지고 아니면 10시에 와서 해도 되고. 이번 일요일은 없습니다. 일요일 없어요. 일요일은 없어요. 필요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자, 8번. 이게 그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완전 변형을 시켜놓은 건데 모의고사 21번 기출 변형입니다. 객관식 변형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비슷해. 어떻게 생긴 거냐 잘 봐.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똑같은 내용인데 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2에서 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20 그죠? 그 사이에 있는 포함해가지고 사이에 있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a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10이랑 2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19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모아놓은 집합을 bn이라고 한 건데 대칭차 집합. 그러니까 여기 이 8번 같은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지. 결국에 계산은 집합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마지막 답을 낼 때 유리식이나 무리식 계산이 필요한 그런 유형들인 건데 자 an 세모 해가지고 bn 되어 있는 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차집합이죠. 그지? 대칭차집합인 거니까 an하고 bn의 합집합 전체에서 누구를 빼야 돼? 교집합을 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an하고 bn의 대칭차집합의 원소 중에 최소값을 fn이라 하면 그 fn을 구해서 거기다가 2를 넣고 14 넣어가지고 더하라는 얘기인 건데 그죠? 여기서 가장 작은 최소값은 뭘까 이거지. 가장 작은 최소값. 자 봐봐. 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2에서 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20까지인 거니까 12에서 20까지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봐봐. A라는 AN 집합이 A에서 B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BN 집합이 C에서 D까지인 거야. 그러면 수직선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AB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하고 D가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을 수 있어요.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 대칭차 집합은 뭐겠어? 여기겠지. 이거 동호 빼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원소를 찾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해야 될 건 뭐냐? 어쨌든 A하고 B 중에는 B가 더 큰 거 확실하게 보이죠? 뒤 숫자가 T가 나지? C하고 D 중에서 D가 더 크지? 그러면은 A하고 C 중에는 누가 더 크냐 이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BN하고 AN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자, 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2랑 그 다음에 2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10이랑 두 개를 크기 비교를 하라는 거지. 오케이? 크기 비교를 해서 둘 중에 더 큰 놈 또는 작은 놈을 골라라. 답은 둘 중에서 작은 게 답이겠죠. 대칭차집합의 최소 원소가 이 친구니까요. 알았어? 최소 원소가 이 친구니까 누군지 찾아야 되는 거지. 알았죠? 그럼 대소 비교할 때 제일 좋은 건 뭐야? 두 개를 빼보는 거야. 2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10에서 이게 지금 더 커서 이거 위에서 뺀 거야. 7n 플러스 12를 하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이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n 플러스 2에 n 마이너스 1 모양이 되네요. 정리하면 n이 지금 자연수 아닌가? 자연수면 들어가는 숫자가 1부터겠네. 그지? 1, 2, 3, 4 쭉 들어가면 얘는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겠지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성립할 거고 그 말은 무슨 말? 얘가 더 크다는 얘기지? 얘가 더 크니까 여기 A 위치가
이 친구가 오는 게 맞아요. 제일 작은 원소가. 알았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fn이라는 함수는 누가 되는? 식은 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2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야? 부분분수. 오케이? 부분분수니까. 부분분수가 안 되면 개별로 이야기하시면. 그 다음에 9번은 이거 여기 있는 좌표 P하고 Q를 문자로 잡고 시작해서 이런 문제 나오면 알았어? P를 뭐 P, 이렇게 하든가 A, 이렇게 하든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P 좌표를 A라고 하면 A, 뭐 마이너스 A분의 3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죠? Q 좌표도 마찬가지고요. 알았어? 그렇게 해서 직접 넓이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 산수기하나 이런 거면 쓰시고. 유리함수에서는 산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곱하면 값이 일정하니까 그걸로 식을 세워 보시고, 그 다음에 10번은 아니다. 이거 정근선이랑 그죠? 그 분자에 있는 상수만 찾으면은 될 것 같은데. 정근선이 뭐야? 10번에 정근선은 마이너스 1,3이죠. 마이너스 1이랑 3이고, 그 다음에 위에 그거 찾아놔야지. 마이너스 1,3이면 x 플러스 1분의 누구 플러스 3. 요거 찾아야 돼. 이거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그지? 모든 사분면 지나야 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정수 K니까요. 11번은 식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부분분수하고 똑같은 느낌인데. 알았어? 한번 딱 하고 기억합시다. 이 정도 쉬운 거는. 알았지? 유리화 시키세요. 부분분수로 왜 바꿔 이거? 바꾼 이유가 뭐야? 부분분수 변형하면 가운데 누구 있어?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있다는 뜻은 뭐야? 지워진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안 지워져 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만들어. 루트. 이거 보자마자 아무런 뭐 없이 그냥 바로 이걸로 바뀌죠? 그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워져요. 넣어봐 한번. 지워지지. 1 넣으면 2 넣으면 계속 지워지지. 덧셈이니까. 알았어? 수열 가면 뒤지게 나오는데 이거 이런 거. 응? 넣고 지워. 그럼 되잖아. 음. 12번은 그냥 역함수 이야기고, 12번은 있잖아. 역함수를 구해. fx의 역함수 gx를 구해. 그리고 걔를 평행이동시켜. 알았지? 평행이동시켜서 kx 제곱이랑 겹치는 거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 0,0이 되는 곳으로 옮기란 얘기인 거죠. 2차 함수 평행이동 시키는데 꼭지점 안 쓰면 되겠어? 그래서 12번에 있는 그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찾아가지고 꼭지점을 평행이동 시켜서 0,0이 되도록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루트 x 마이너스 빼기 2의 전체 절대값, 요거 그래프 요거 어떻게 돼? 루트 x 마이너스 빼기 2 그려놓고 전체 절대값이면 접어 올리는 거야. 접어 올리는 그래프 그리고 문제를 푸세요. 14번. 아니 얘들아, 그 이제 보면은 슬슬 싹수가 보여. 그러니까 14번 같은 애들 나왔을 때 그냥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하고 어떻게든 뭔가 하려고 이제 읽어서, 왜냐면 다 배운 거거든. 그걸 사용하는 애들하고 나중에 수학 등급이 모의고사가 얼마나 나올지 사실 나는 그런 거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아니 처음 보는 게 아니야. fx를 0에서 1까지 못 그리는 사람 없거든. 그 다음에 fx는 그러니까 0에서 1까지만 딱 그려놓고 딴 데를 지운 다음에, 그리고 그래도 보면 꼭 그림을 코딱지만하게 그려놔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래프를 코딱지만하게 그려놓고는 안 풀린다고. 큼직하게 그려 가지고 fx는 f-x야. 뭐야 이거?
우함수죠. 그죠? 우함수는 어떻게 그려야 돼? y는 x 대칭 시켜야지. 방금 그린 0에서 1까지 그래프를 y축 대칭을 시켜. 그럼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바뀌지. 그럼 구간의 길이가 2네. 정확하게. 그래서 다 해보라고 돼 있어. 그 놈이 2씩 반복된다. 계속 2씩 복사 붙여넣기 해가면 돼. 그 다음 gx는 7분의 1 절대값 x. 7분의 1 절대값 x. 이게 뭐죠? 7분의 1 절대값 x. 절대값 x 뭐야? 봐봐 여기 기본 이 다 기본이야. 기본. 7분의 1 절대값 x고 이거 그림이 안 그려지면 안 돼. 이걸 맨날 또 양수함수 나누고 있어. 외워. 알았냐? 외우라고. 그래프 안 외우고 어떻게 수학하려고? 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에 성립한다. 얘는 fx가 fx 플러스 2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2씩 반복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뭐겠어? (3까지) fx 그래프가 함수식이 나와 있어요. 식이 나와 있어. 얘처럼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겠지 이번 시험에서는. 알았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은 무리함수, 유리함수, 수투 가면 수원 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투 가면 3차함수, 4차함수, 위적분 가면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뭐 fx 익스포넨셜 등등등등등 20몇 가지 그래프. 이거 하나로 어제도 했어. 2학년 대상으로. 며칠 전에 수능 직전에도 고3 되려고 했고. 알았냐? 그러면 이거를 그때 가서 배운 사람과 1학년 때부터 조기 교육이 된 사람은 다르죠. 조기 교육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해. 알았어? 조기 교육 중요해. 이거 어떻게 그려? x축을 얼만큼 평행이동? 3만큼 이동을 하면서 y축을 얼마? 4야 마이너스 4야? 책임져야 될 거야. 대답하고. 알았어? 틀리는 순간 바로 나락이야. 왜? 이거를 봐봐.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막 옮겨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을 그린 다음에 교점 개수 물어볼 건데 그건 다 할 줄 아는데 그래프를 틀려버리면 쎄 빠지게 구해놓고 시간은 다 투자했는데 답이 틀리지. 그러니까 집중해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안 틀리는 법을 알려줬어. 안 틀리는 법. 헷갈릴 때 안 헷갈리는 방법 외워? 오해라 만드는 게 이게 평행이동이다라는 걸 외워야지. 이 모양을 외우고 있으면은 이거 만나면 헷갈려요. 이제 이거 만나면 헷갈리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방법을 외우셔야 돼요. 평행이동 3 갈 때 4 가냐 요 상황인 거야. 알았어? 그러면 길이가 딱 3 나와. 늘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여기 중간에 숫자 아무거나 넣어봐. 중간에 1 넣어봐. 됐어? 그럼 F1이 지금 여기 안에 그래프잖아. F4는 F1보다 어때? 커 작어? 커요. 컸다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올렸다는 얘기죠. 이러면 절대 안 틀려요. 알았어? 얼마나 단순하냐. 그지? 머릿속에 생각 하지 마. 오케이? 그래서 넣어보세요. 이 중간에 있는 숫자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프 예를 들어 유리함수가 막 이렇게 잘렸다. 그럼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요 라인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지? 생선 비늘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 개수가 3개이고 싶다. 그러면 그 사이 뭐 지나가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알았지? 여기 이번 시험에서 응용 문제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이야기야.
근데 14번은 그냥 평행 이동하는 거라서 그래서 둘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 물어보는 거니까 14번은 알았죠? 그리고 15번의 넓이 근데 fx하고 gx가 서로 무슨 관계야? fx가 루트의 3x 플러스 10이랑 gx가 3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10 나오면 1번으로 의심해야 되는 관계가 역함수인가? 그죠? 역함수가 봤을 때 모양이 아니야. 그러면 역함수를 평행이동한 건가? 이 생각도 해야 돼. 역함수를 평행이동 시킨 건가? 근데 해보면 어때요? 이거 역함수? 됩니까? 역함수면은 거기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일까요? 거기 삼각형이냐? 넓이냐? 삼각형 맞지? 이게 지금 거기가 공간 그림이 조금 거시기 한데 이게 지금 삼각형이 곡선으로 되어 있으면 삼각형이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삼각형이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에서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연호야 무슨 삼각형이야?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어?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이죠. 대칭이니까. 그 가운데를 A랑 원점 짓는 걸 그 있는 걸 y는 x라고 부르죠. 그죠? y는 x로 반을 갈라요. 반을 갈라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b가 2,3면 c는 뭐야? 4,2죠. 그지? 역함수 관계니까. 그럼 b가 2,4면은 c는 4,2고. 그럼 bc 길이 나오겠네. 그죠? 여러분들 맞아요? 이거 사실 그림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요거 하나 대칭 관계 아니냐고. 여기가 2,4면 지나가는 똥개도 알게 돼 4,2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A라는 점이 있고 삼각형을 만드는데 얘가 지금 누구랑 교점이야? Y는 X랑 교점이지. 아, 승질된 거 아니야? 아, 방금 순간 허리 놀란 것 같아. 분필! A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Y는 X랑 교점 구하면 되죠? 그럼 처음 나와. 이 길이는 4고 2면 2니까 2루트 2겠지. 그지? 2루트 2겠지.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알았지? 순열은 어차피 거의 노가다고. 568번 한번 봐볼래? 그림과 같이 원의 둘레를 10등분하는 원위의 점 A, B, C 하고 J가 있는데 10개가 있어. 10개의 점 중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그리고 그중 서로 다른 두 선분을 선택할 때 두 선분의 교점이 원의 내부에 있도록 선분을 그리는 방법의 수를 했어요. 그럼 애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하거든. 선분을 직접 그려서. 그러니까 교점이 내부에 생기는 그런 선분을 골라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문제의 트릭이야. 문제 낚이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선분을 고른다고 했지. 니네가 진짜 선분을 고르면 안 돼. 그러면 진짜 힘들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금 원 내부에서 얘네들이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 보이는데 이게 정다각형에서 뭐 정円각형에서 아니면 그냥円각형이 있는데 얘네들의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를 구하지 이런 거. 알았어? 대각선이 서로 만날 거 아니야. 다각형이 있으면 대각선이 만나잖아요. 교점이 생기잖아. 그지? 근데 이게 정다각형이 아니라 그냥 다각형인 상태에서 대각선끼리 서로 만나요. 그럼 이 만날 수 있는 교점의 최대 개수는 몇 개냐? 최대 개수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 이 교점이 다른 대각선은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다른 대각선은 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뽑으면 되냐면 그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고 그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 묻는 건 아니야. 최대 개수를 묻는 거니까. 알았어? 그래서 뽑을 때 어떻게 뽑으면 되냐면 그냥 4개를 뽑으면 돼. 그냥 4개를. 알았어? 그냥 4개를 뽑아. 알았지? 4개를 뽑은 다음에 크로스가 되도록 이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교점이 나와요. 알았지? 그러니까 선분을 뽑을 생각을 하지 말고 점을 뽑아서
교차하도록 이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 점을 점 4개를 한 그룹이라고 치자. 한 그룹에서 나올 수 있는 교점은 한 가지밖에 없지. 이렇게밖에 없잖아. 뭐 이건 교점이 생겨?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뽑는 그 경우의 수마다 그만큼의 뭐가 생겨? 교점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비슷한 맥락. 그러니까 뭐가 같은 이야기인지가 보이면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걸 적용하는 게 능력이겠죠. 그런 요령이 생길 거고, 아주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류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조금 변형된 것 같다 싶으면 주의해야 될 거, 맞지? 주의해야 될 거, 뭐가 또 겹치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예외가 있는 건지를 구해서 빼주면 되는 건데, 여기는 10등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선분의 교점이 원의 내부에 있도록 선분을 그리는 방법이었어. 그리는 방법. 그리는 거니까 니네한테 직접 그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선분들의 조합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고 원의 내부에 있잖아. 원이잖아. 그러니까 바깥에서 선분들이 만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4개 그냥 뽑으시라고. 알았어? 10개 중에서 그냥 4개 뽑아. 그럼 어떻게 하면 이으면 돼? 이렇게 이으면 교점이 원 내부에 들어가잖아, 무조건. 알겠어? 그런 이야기. 교점의 최대 개수랑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교점이 겹칠 수 있죠. 10등분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대 개수 물어보지 않은 건데, 그냥 N각형의 대각선에, 나온 김에 같이 할게. 대각선에 교점의 최대 개수는 그냥 NC4로 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쌤 겹치면 어떡하죠? 그런 걱정을 왜 해? 안 겹치게 그리면 되지. 알았어? 정N각형이 아니니까 겹칠 일은 없다. 568번에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고, 얘도 답은 10C 4겠네요. 알았지? 그럼 비슷한 게 69번에도 있어요. 얘는 이번에는 삼각형 개수인 건데, 그냥 12각형이냐? 그지? 12각형이 있는데 꼭지점 중에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이 12각형과 어느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요거는 직접 찾으면 힘들어요. 알았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유형에다가는 메모를 해놔. 569번은 여사건. 여사건이 뭔지 알지? 반대로. 알았어?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 12각형과 공유하는 거야. 모서리를. 알았어? 모서리를 공유하는 아이들을 구해서 빼세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모서리를 공유하는 게 몇 개씩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그림에서 어떤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삼각형이 이 12각형과 모서리를 공유할 때 최대 공유할 수 있는 건 3개인가? 3개가 안 되죠. 최대 몇 개? 2개부터 시작할 수 있죠. 그지? 2개가 어떤 거야? 저번에 우리 그 앞에 문제에서 둔각삼각형 찾는 거 기억나요? 앞에 파트에서 둔각삼각형 개수, 그거와 비슷한 거야. 그래서 여기 점이 이렇게 이웃해 있으면은 이 이웃하는 모서리로 삼각형을 만들면 2개를 공유하는 거지. 그지? 이런 애들 개수를 먼저 싹 빼. 알았어? 근데 이건 몇 개야? 쉽죠? 내가 그랬지? 센터 보라고. 나 있고 양쪽으로 팔 벌리면 무조건 나를 기준으로 하나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런 점이 몇 개 있겠어? 12각형이니까 12개 있겠지? 12개 일단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는 뭐야? 당연히 전체를 모르면 우주를 떠나야 되고, 12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니까 12C3에서 12개를 빼. 알았어? 그 다음은 공유하는 게 하나인 놈. 알았니? 공유하는 게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변을 공유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3점을 골랐을 때 이 다각형의 모서리 중 하나를 고른 거지. 이 중에 하나를 고른 거야. 알았어? 이걸 하나를 고른 건데,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이제 2개 공유한 거 이미 구했으니까 얘 하나를 공유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반대편 어딘가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되는 건데, 이런 게 몇 개 나오겠냐 이거죠. 이 모서리 하나에, 쌤이 지금 노랗게 표시한 요 모서리 하나당, 자 일단 12개에서 생각해보자. 얘네 둘 빠졌지.
그지? 아니 나머지 꼭지점 이으면 삼각형 나올 거 아니야. 그 꼭지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일단 얘네들은 빠져. 그 다음 얘는 빠져야 돼. 이렇게 되면 두 개 공유하는 거잖아. 또 어디도 빠져? 얘도 빠져. 그러니까 총 몇 개 빠져? 4개 빠져. 그리고 이 옆에서부터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12개 중에 4개가 빠졌으니까 이 한 모서리당 8개가 나와 여기. 그죠? 8개가 이런 느낌으로 이런 게 8개가 나와. 그러면 이 노란색 요 친구가 몇 개야? 12개잖아. 얘가 12개잖아. 이런 애가 12개가 있어. 따라서 8 곱하기 12 96개가 생기는데 항상 순열 조합을 풀 때는 의심이 좀 많아야 돼. 알았어? 알지? 그러니까 평소 자기 성격이랑 상관없어. 알지? 의심병이 좀 있어야 돼. 과연 여기서 중복되는 게 있나? 그런데 하나를 만들어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했잖아. 그럼 다른 곳에서 다른 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들어진 삼각형 얘랑 겹칠 수 있을까요? 얘 생긴 모양은 지금 나머지 둘은 뭐야? 모서리 여기랑 겹치지 않으니까 절대 겹치는 일이 생기지 않아. 그럼 하나당 하나씩밖에 안 생기니까 96개로 깔끔하게 끝냅니다. 따라서 12C3에서 방금 했던 12개 빼고 96개 빼면 끝나요. 알겠지? 정답률 높이려면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항상 그런 중복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덜 생긴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하나만 더 하고 실례니까. 저번 언제지? 저번 주 목요일이나 수요일 그때 공부한 거 혹시 외우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5번 풀었을 텐데 7명의 학생이 각각 수학 과제를 하나씩 제출했는데 선생님이 채점을 마치고 7명의 학생에게 다시 과제를 임의로 하나씩 나눠주었을 때 3명은 다시 제출한 과제를 받고 나머지 4명은 다시 제출하지 않은 과제를 받은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어지러워. 아니 3명만 자신이 제출한 과제를 받고 나머지 4명은 자신이 제출하지 않은 과제를 받았어. 내가 제출하지 않은 걸 받았어. 다시 4명. 뭔지 알지? 4명은 몇 가지? 9개. 외우라 했다. 4명은 9개. 자기 자신 거 아닌 남의 거 받는 경우 9개. 그렇지. 기억하지? 그럼 답은 무조건 곱하기 9를 해야 돼. 그러면 그 3명이 누구게? 모르죠. 골라야지. 7명 중에 3명을 골라요. 끝. 그죠? 7명 중에 3명을 고르고 그때마다 몇 가지씩이 생겨요? 9가지씩이 생길 겁니다. 곱하기 9. 7C3 곱하기 9 하면 답이 나와요. 알았지? 이렇게 푸는 거야. 외우라 했다 내가 분명히. 쉬었다가 대진표, 분할 분배랑 대진표 좀 하겠습니다. 대진표는 기본적으로 짜는 방법이 분할이야. 알았지? 분할입니다. 기본적으로 분할이에요. 대진표는. 그래서 대진표는 짤 때 위에서 아래로. 무슨 말이냐? 경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토너먼트. 그죠? 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죠? 부전승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짜고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대진표 모양이죠. 그지?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 중에 하나인데 뭐 부전승도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경기는 아래서부터 하지만 전제 조건은 그거야. 지금 A팀하고 B팀이 이렇게 자리 배치를 받은 거하고 B팀, A팀 이렇게 자리 배치 받은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지들끼리 경기할 거 아니니? 그지?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마침 월드컵 하고 있는데 한번 실시간 월드컵 결과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 네 이거 할 때쯤 토너먼트 들어가냐? 시험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비슷하겠구나. 아무튼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위에서 아래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가. 가지가 어떻게 갈라지냐? 첫 번째 가지가 이렇게 되죠. 그죠? 크게 보세요. 크게. 여기에 매달려 있는 덩어리들 봐봐. 몇 개야? 4개. 5개지.
4개, 5개야. 그러니까 10개의 팀을 4개랑 알았어? 9개의 팀. 9개의 팀을 4개 그리고 5개로 쪼개는 분할이야. 근데 숫자가 다르니까 나누기 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색깔로 구분하면 돼. 여기서 똑같이 갈게. 4도 4팀도 이렇게 갈라지잖아. 몇 팀 몇 팀으로? 2팀 2팀으로 갈라졌지. 그러면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 4팀 중에 2팀, 2팀 중에 2팀. 그런데 둘이 겹치니까 나누기 2를 하는 거고.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대진표가 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가면서 쪼개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이 밑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둘 쪼개진 거 끝났어요. 2팀이 되는 거 똑같습니다. 여기 끝났고 여기는 어떻게 달라져 또? 5개가 둘 셋으로 찢어지지? 그러면 이 둘 셋을 어떻게 하면 돼? 5C 곱하기 3C3을 하면 되는데 인원수가 다르니까 끝.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 여기는 2는 끝났죠? 2팀 나오면 끝났어. 여기 부분 세 팀을 2팀 한 팀으로 쪼개야 되잖아. 이해됐어? 또 이렇게 나눠질 거라고. 그러면 세 팀 중에 2팀, 한 팀 한 팀 이렇게 쪼개시면 돼요. 오케이? 색깔로 구분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얘가 이 부분, 그 다음에 얘가 이 부분, 마지막은 이 부분. 알았지? 대진표는 이렇게 나누는 거고 만약에 좌우대칭 형태다. 8팀이어서 4사로 나눠졌다. 그럼 처음부터 할 때 어떻게 됐겠어? 8팀, 4팀 이렇게 뽑게 되지. 그치? 부전승이 없는 짝수로 되어 있는 8개짜리 있잖아. 8개짜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알아서 계속 나누기를 할 거거든요. 그치? 8팀이 갈 때 몇 개로? 4사로 쪼개질 거니까 8C 4 곱하기 4C 4를 하고 2팩을 나눌 거라고. 그리고 또 2 나눠질 때 또 4C 2C 하고 또 2팩을 또 나누고 여기도 또 나누고. 알았어? 그러니까 분할을 계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확률 통계 시절에 다른 어떤 문제집에서 이렇게 정해진 경우가 있어요. 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대진표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리인 거야, 자리. 자, 이렇게 자리에 알파벳이 있는 경우도 혹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 둘이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이 자리 바꾸는 게 달라요. 오케이? 이해됐지? 그거는 혹시 모르는 거예요. 한번 문제 찾아볼게요. 있는지. 요즘은 거의 안 보이는데. 근데 여기 한번 문제 봐볼게. 여기 고쟁이 580번 한번 보면 무슨 내용인지 보자. 1반부터 7반까지 7개의 반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1반과 2반이 결승전 이전에 서로 대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지. 대진표가 그냥 이렇게 대진표 짜는 건 안 나와요. 너무 쉬워. 물론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그냥 이제 풀 수 있어야 돼. 이렇게만 나누면 되거든. 조건을 줄 거야. 1반과 2반이 결승전 이전에 서로 대결하는 일이 없도록 대진표를 작성을 한대. 그러니까 결승전에 올라올 확률은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때 확률 통계에서 배울 거고 그 확률은 여기서는 이들이 결승전에 올라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는 대결을 하는 일이 없도록 대진표를 작성해야 한대. 마지막 결승전 보이죠, 메뉴에. 알지? 그러면 1반하고 2반이 배정돼야 되는 위치를, 그지? 1반하고 2반이 배정돼야 되는 위치를 먼저 정해놓고 문제를 푸셔도 되고. 알았어? 아니면 나머지 팀을 배열한 다음에 1반, 2반을 넣어도 되는 건데. 알지? 그러면 일단은 7개로 만들어서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거에 거기서부터 순서대로 왼쪽부터 1번부터 7번이라고 번호를 자리를 붙여봐봐. 1번 1반 2반이 헷갈리겠구나. A, B, C로 할까요? A부터 쭉 해가지고 알파벳으로 한번 이름을 붙여봐도 돼. 이거는 그냥 순서가 자리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를 나누려고 알파벳을 잡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처음에 결승전 이전에는 경기하는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나눠야 되죠?
여러분들 보이는 네 팀, 세 팀으로 되어 있는 그 팀 조합에서 각각 한 군데씩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죠? 왼쪽 그 네 팀 있는 자리에 1반이 들어가거나 오른쪽 세 팀 있는 자리에 2반이 들어가는 상황. 자리가 바뀌는 건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알았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7개의 팀이 그래서 그 일반 대진표가 아니라는 거 명심을 좀 하시고 알았죠? 근데 대신에 그냥 팀을 짜는 거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처럼 이게 쭈루룩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뭐라고? 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냥 큰 굵기. 그러니까 몇 팀, 네 팀, 세 팀으로 시작을 하는 건 똑같아. 알았어? 그러니까 1반하고 2반은 무조건 이 네 그룹, 네 명, 네 팀이 있는 곳에 1반이 있고 여기에 2반은 무조건 있어야 돼. 선생님,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건요. 똑같네. 곱하기 2 하면 돼. 그래서 됐죠? 1반이 여기 들어간다고 칩시다. 2반이.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할 거예요. 여기. 맨 첫 번째 여기를 셋으로 쪼개는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야 문제 조건에 맞거든요. 1반하고 2반이 안 만나도록. 그 다음 팀 짜는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어? 그래서 먼저 1반과 함께 여기 안에 들어갈 반을 골라야 돼. 이해됐지? 그 나머지 몇 팀? 5팀 중에서 3팀을 고르면 될 것 같은데. 그죠? 5팀 중에서 3팀을 골랐어. 그럼 그 반이 자 이거 쓰면서 하자. 5C3이야. 그럼 자동으로 나머지 2팀은 여기 얘네랑 같이 하겠지. 됐죠? 그럼 여기에 같이 할 반이 예를 들어서 3, 4, 5반이고 여기가 6, 7반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자. 됐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얘처럼 똑같이 하면 돼. 이제 그 다음 가지치기 가면 끝나.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따질 건 필요 없거든요. 네 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네 팀을 둘둘로 쪼개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뭐야? 4C 2 곱하기 2분의 1. 맞아요? 네 팀을 둘둘로 쪼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4C에 2C 하는데 니네 실수하지 말라고 내가 2C 이렇게 적어주는 건데 어차피 1이에요. 왜 내가 이걸 적어주냐면 진짜 이런 애들 많아. 4C 2만 적으면 2분의 1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 근데 4C에 2C까지 하면 숫자가 똑같은 게 두 개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실수를 조금 덜 하지. 알았어? 근데 이제 정말 실수 안 한다 싶으면 생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팀도 2반을 포함한 세 팀도 둘 하나로 쪼개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합시다. 여기도 3C 2 끝. 1C 1이니까. 알았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끝나요.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1반하고 2반이 결승전 이전에 서로 대결하는 일이 없도록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 이거지. 알았지? 그래서 해보면 얼마야? 2 곱하기 5C3이 10이고 4C가 6인데 나누기 2 하니까 3이고 3C는 3이니까 끝. 알았지?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580번이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먼저 팀 전체적인 그룹을 쪼개고 거기 안에서 또 분배를 하시면 돼요. 이런 분할 분배 내용이 그 뒤로 계속 있는데 상식적으로 많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거기 있는 582번하고 엘리베이터 문제 585번 이거 두 개 하고 끝낼 테니까 일단 다음 시간에는 다 오겠죠? 다 오면 개별 질문으로 갑니다. 다음 시간 수업은 582번 4명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 번 했을 때 비길 경우의 수 4명 비겨. 근데 비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잖아. 아니 가위바위보 그 세 가지 아니고 비기는 상황 모두 다 같은 걸 냈든가 승부가 안 나는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4명이 하는 거니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 번 했을 때 비길 경우의 수 전부 다 똑같은 걸 내는 거지.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일단 요거.
그 다음에 우리 가위바위보 보면 승부 안 나는 게 뭐야? 누구는 가위 내는데 누구는 바위 내고 그 다음 보 내는 거지. 셋 다 나와. 그러면은 비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네 명 중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탈락자가 안 나온다는 뜻인 거니까 가위바위보가 되려면 두 가지가 나와야 되죠. 그래 어쨌든 승부가 나겠지. 그럼 세 가지가 나온다는 뜻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한 건 이해되지? 모두 다 같은 거 내는 건 세 가지인 거야.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가위바위보를 세 명이 내는데 네 명이죠. 얘네들이 한 번씩 다 나와. 그러면 누군가는 두 번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 3부터. 얘 뭘까요? 두 번 나오는 게 누군지 해야지. 알았어? 됐니? 두 번 나오는 게 누군지 해야지. 그게 A라고 칩시다. 가위 이렇게. 알았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 AA, BC가 가위바위보라고 치면, 그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잖아. 얘가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이 아이들이 서로 다 네 명이 하나씩 가져가겠네. 오케이?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의도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풀어줄게. 조금 더 쉬운 걸로. 근데 여기서의 의도는 뭐냐면, 그럼 이 네 명을 세 그룹으로 쪼개는 거야. 가위를 내는 그룹, 바위를 내는 그룹, 보를 내는 그룹으로. 대신에 가위는 몇 명을 뽑아? 두 명을 뽑아야겠지. 가위는 두 명 됐잖아 지금. 바위는 한 명, 보는 한 명인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211로 쪼갤 거기 때문에 4C, 2C1, 1C1을 해요. 맞아요? 그 나누기 얼마? 1을 해. 알았지?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이 생각을 해도 돼.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어쨌든 두 명은 같은 걸 내고 나머지 두 명은 다른 하나씩을 내는 상황이 비기는 거잖아. 그럼 어쨌든 같은 걸 내는 두 명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나머지 둘은 뭐야? 걔네들이 낸 거 말고 다른 거 하나씩을 내야 돼 무조건. 그죠? 그러면 일단은 네 명을 하나로 쪼갰어. 분할했어. 그 다음에 이들이 뭘 낼지는 아직 미정인 거야. 이거 지우고 처음부터 세팅 안 했다고 치면. 그러면 얘가 가위바위보 가위보 얼마? 3팩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어쨌든 여기 안에는 이 네 명이 다른 사람이니까 누가 뭘 냈는지가 다 다른 거지. 그지? 좋아. 이 방법 1, 이게 고1 과정에서 지금 의도하는 거고, 이게 서술형은 이렇게 하시고 나열하세요. 나열해봐. 그냥 다르다고 생각해봐. 나열하면 몇 팩이야? 4팩이죠. 오케이? 4팩이죠. 그런데 이 4팩 안에는 이 둘이 다른 걸로 취급이 됐으니까 4팩인 거지. 그럼 이들이 서로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중복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누기 얼마? 그렇지. 끝. 근데 이건 선을 넘었어. 우린 지금 선행학습 금지법을 어겼어. 왠 줄 알아? 이해는 됐지? 이해는 됐잖아. 이게 뭐냐면 네 뒤에 확통에 나오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소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벌써 이해됐지? 봐봐. 같은 게 있으니까 얘네들 자리 바꾸는 거 나눠준 거야. 알았어? A, B, C면 뭐겠냐? 얘네들 나열한다고 쳐. 그럼 6팩 나누기 3팩이랑 2팩을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고차원적인 거 안 나와. 2개 정도는 하자 인간적으로. 그지? 이러면 좀 쉽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거고 그 다음에 585번은 엘베 문제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예. 엘베인데 6층, 5층, 3층에서만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린 층마다 사람이 내렸어. 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타고 있지 않다고 할 때
7층에서 탔던 6명이 엘리베이터 내리는 방법. 그러니까 나눌 때 3번 내리는 거 아니야? 3번 내리는 건데 결국에는 7명이 6명이야? 6명이 3개의 조로 나눠서 내리는 거지. 그죠? 맞습니까? 그 조를 짜서 내리는 거잖아. 이게 지금 조편성을 한 다음에 분할 분배를 하는 문제인 거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 문자로 보내줄게요. 그 내신 교재 이어서 뒤에 이어서